네, 고양신문에서 건강한 먹거리 플랫폼 마을숲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고양팟이 구독자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숲에서 한가위 선물 세트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채움 프리미엄 하루 경과 30봉 선물 세트, 요 세 종류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네, 요거를 3만원 하는 거를 24,000원에 특별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검색창에서 건강한 습관 마을숲 치시면은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링크도 저희가 달아드렸으니까요.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새 9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이성호 기자가 또 오늘 못 나와서 남동진 기자가 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헤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 행신 주민들 고양선 4개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이 내년에 5개가 더 생깁니다. 일산대교 월 통행료가 20억인데요. 경기도가 사후 정산한다고 합니다. 서울-문상 고속도로 높은 통행료의 원인이 비싼 이자율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YCT 비리 사건 관련해서 공무원 5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가 고양시 특별휴업 지원금으로 80억을 푼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네, 이어지는 사진 한 장 뉴스는 아프간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요. 올가을 첫 벼 수확한 모습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모터원이 마을숲 건강밥상 꾸러미 나눔 행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고양시의회 시정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정의당 박소정 의원이 고양선역 추가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요거 뉴스 택배로 이미 올려드렸는데요. 조금 핵심적인 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예, 고양선, 정확한 명칭은 고양은평선이죠. 자, 이게 들어오니까 신설역을 요구하는 그런 주민들의 그 요구가 아주 빗발치고 있는데 4군데나 됩니다. 순서대로 보면 도래올역, 그리고 행신중앙역, 화정지구역, 화수역 이렇게 지금 각각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박서정 의원이 질문한 핵심은 뭐냐면 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양시가 과연 열심히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느냐 이거를 촉구한 거고요.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믿음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노선이 생길 때 새로운 역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재준 시장의 답변의 핵심은 뭐였나요? 예, 이재준 시장은 우선은 그 모든 요구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솔직히 정말 난감하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선은 처음부터 이게 BC가 나오지 않는 노선인데 창릉 신도시 개발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고양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협상을 하면서 이거를 성사시킨 거다. 이제 이거를 강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차역이 추가되면은 당연히 평균 속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운영비가 늘어나는데 이 운영비는 고스란히 고양시의 몫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것 같은데요. 예, 주민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신 화정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원래 고양선이 대곡역으로 설계가 됐는데 그 고양시청으로 이렇게 노선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노선 자체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선이 길어지니까는 수익성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원래대로 대곡역으로 갔으면 중간에 역 한두 개 더 만들 수 있었는데 라고 이제 시장을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하던가요? 네, 이재준 시장은 노선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한 거는 먼 미래를 보면 이건 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양시청역까지 와야 또 추가적으로 또 노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이렇게 주민들이 비난하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하고 결국에 이 문제는 이게 해당 지역 주민들이냐 아니면 그 외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남동진 기자님, 그 고양시에 행정동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9개. 맞습니다. 네. 예, 역시 기자님이라서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지금 현재 고양시의 행정동이 39개인데 내년에는 특례시가 되잖아요. 네. 예, 5개가 늘어나서 44개 동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그동안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분동을 이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일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개 동 신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신설되는 동은 올해 연말까지 우선 이 임시 행정복지센터 그거를 마련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이 추가된 게 그 백석동이 백석 1, 2동으로 나눠진 게 20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16년 만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는 셈입니다. 분동 소식이면 나름 큰 뉴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분동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 전체 고양시 지도를 보시는데 한 곳 한 곳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서부터 볼게요. 송산동 여기 아주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덕이동, 가자동 이렇게 분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탄현동, 탄현 1동과 2동으로 나눠집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위에 있는 중산동도 중산 1동과 2동, 그리고 행신동은 행신 2동이 이제 행신 3동과 4동 이렇게 나눠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현재는 흥도동, 삼성동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 곳이 3개가 돼요. 그래서 흥도동, 삼성 1동, 삼성 2동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일단 근래 들어서 새로운 택지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다 늘어난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런 동네가 이제 나눠지는 거고요. 현재 고양시의 인구가 행정 동별 평균 인구가 27,700명이래요. 이게 전국 평균인 2만 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런 분동은 꼭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타당성 영역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고양시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분동이 되면 아무래도 행정 서비스가 많이 이렇게 좀 향상될 걸로 그렇게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산대교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지금 국민연금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보수 언론과 야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시민들 입장에서 혹시나 통행료 무료화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과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 없다. 당장 다음 달 초중반이면 통행료 없이 다닐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일산대교는 한강다리 중에서 유일한 유료 다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 어떤 다리가 이렇게 비싼 통행료를 유료로 하고 있었다, 이거 아마 진작에 여론이 들끓어서 어떻게든 무료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앞두고 이 시기에 좀 맞물리는 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리로 따져보면은 이 통행료가 일반 민자도로보다도 10배 이상 비쌉니다. 이 한강다리 중에 유일하게 돈 내는 것도 억울한데 비용도 너무 비싼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 주인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하필이면 주인이 또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게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경기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이 경기도 주민들의 돈을 강탈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고요. 이 경기도 세금도 또 국민연금도 결국에는 이 우리 시민들, 고향 시민들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죠. 네, 이 강탈이라는 표현이 하여간 좀 강렬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니까 야 이거 뭐 무료화 이거 당장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기도는 뭐 이거 당장 다음 달에 된다 지금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경기도가 소유권 가져갈게 라고 설명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게 10월달 초중반이면 끝나니까 그때부터는 무료로 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일산대교 그 인수 비용, 예. 이게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정식 인수가 되고 그 다음이 무료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무료화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일단 설명을 들어봤는데 일단은 공익처분으로 소유권을 먼저 가져올 수 있다고 하고요. 당장 다음 달부터 통행료는 이제 경기도가 사후정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체 일산대교 인수 비용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통행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뭐 이재명 지사 설명 들으면 시원시원하긴 한데,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2,000억 원
이게 과연 국민연금공단이랑 합의가 될지 그게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식은 이제 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에서 금액을 결정하게 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자의로 합의해주면 이게 국민연금도 이제 공적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네요. 예, 배임 뭐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보다는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가는 게 맞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관계자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후 정산을 한다니까요. 뭐 일단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통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일산대교 소식과 약간 유사한 소식인데 역시 통행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입니다. 지난 9일 서울 문산 고속도로 설문 IC 여기서 홍정민 국회의원 그리고 민경선 경기도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제 제기한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작년 개통 이후에 주변 지역 주민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던 사안인데 이 소음 문제가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그 운영 사업자인 주식회사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문산 고속도로 고양시 구간이 타 지역에 비해 지금 비싼 통행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남동진 기자가 계속 취재를 하셨던 사안인데, 자, 첫 번째 소음, 두 번째 통행료, 자, 어떤 수준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자료에 따르면은 이 소음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강한 소음을 유발하는 이 대형 트럭 있지 않습니까? 이 통행량이 도로 개통 이후에 약 26만 대, 그러니까 9.18%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당초 예측 통행량인 이제 4.5%보다 한 2배 이상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신경 안정제를 복용할 만큼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이제 사업자 측은 이제 운영비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못 해주겠다. 지금 계속 그렇게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고요. 통행료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고양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만 따져봤을 때 1km당 약 282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전체 평균의 82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고양 시민만 봉이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고양시 구간 도로라고 해서 뭐 다른 비싼 걸로 깔은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비싼 요금 받는다. 이거 고양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좀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자, 근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업 투자금에 대한 과도한 이자율에 있다. 기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제 일산대교랑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쉽게 말해서 민자도로인 거죠. 네. 이 사업 방식이 이제 BTO 방식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사업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 민자 사업자들이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이자 수입을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이 문제가 이제 실시 협약서상 내용을 보면은 이자율이 선순위 차입금 6,537억 원에 대해서 3.89%, 거기다가 후순위 차입금인 1,216억 원에 대해서는 무려 10%에 달하는 고금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홍정민 의원실에서 이걸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1, 2월 달 기준으로만 운영 수익은 345억밖에 안 되는데 네. 오히려 이자가 375억,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 소음 대책도 세우고 통행료도 줄이려면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이자 내느라고 수익성이 전혀 안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춰야 이제 수익성이 난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 이게 도로가 기본적으로 민자 방식이고 BTO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고 네. 이 국가가 보증하는 기반 사업이니까 이 고금리의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 이 너무 높은 이자율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지금 초고금 저금리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이자율을 큰 폭으로 낮춰야 된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백석동 YCT 건설 비리로 고양시 공무원 5명이 수사를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도대체 그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요진개발은 백석동 개발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지난주 감사보고서 나온 거를 이성우 기자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들여다보더라고요. 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이 YCT 현재 들어선 자리가 원래 부지 용도가 이제 출판 도시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파주에 있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파주가 출판 도시를 성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이제 요진이 이 땅을 이제 사들입니다. 그때 땅값으로 643억 원을 요진이 지불했다고 하네요. 1998년인데.
자, 여러분 643억 원에 그 땅을 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기사 제목이 2조 원대 건설 비리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어떻게 된 이유를 보니까 이 부도덕한 기업 그리고 무능한 공무원의 합작품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 643억 원에 사들인 땅으로 요진 개발이 무려 매출 2조 원대 이런 건설 사업을 완성시키게 됐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 안 되는 거다 라는 게 그 감사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그 회계 장부를 일단 요진에서 내놓지 않으면은 이제 정확한 실제 매출액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추정치로만 따져봤을 때 적어도 2조 원은 넘는다는 게 이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업이 가능하도록 옆에서 도운 게 바로 고양시 몇몇 부서의 공무원들이다. 네, 이게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이 공무원들을 이제 지적한 그런 이유고요. 2조 원대 건설 사업을 하면서 준공을 하기까지 고양시와 요진이 3번에 걸쳐서 협약서를 만듭니다. 그 협약서가 요진에게는 너무나 유리하고 반대로 고양시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내용들로 돼 있었다. 또 협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시 공무원들이 주상복합 용지를 대폭 늘려주고 층수도 올려주는 등 이 사업성을 무진장 이렇게 올려줬다 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은, 사실 643억의 헐값으로 사들일 수 있었던 거는 거기가 어쨌든 출판단지 같은 기반시설 용도였었고, 네. 당시에는 또 IMF도 이제 좀 끼어 있었던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되게 활용 용도가 되게 불분명한 땅을 헐값에 사들인 건데,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허가를 시에서 내준 거죠. 그렇죠. 예. 기사 내용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감사 담당자가 말하는 것이 이제 기부 체납받기로 했던 학교 용지를 2012년도에 협약을 잘못해서 고양시는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2016년에 있었던 3자 협약은 그동안 기부 체납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요진개발에게 고양시가 사업 준공을 내주기 위한 억지 협약이었다. 또 반대로 고양시는 백석동에 계획했던 자족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고, 그리고 기부 체납도 받지 못하면서 도시 발전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네, 이런 게 이 감사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 자, 여러분 어느 신문이나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양신문에만 이 감사보고서 내용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석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2조 원대 건설 비리 이렇게 검색하셔도 기사가 뜨니까요. 예, 기사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이제 특별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연휴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뭐 받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업종이 혜택을 받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업종당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총 10개 업종입니다. 우선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이 포함되고요. 또 어린이집이 포함됐습니다. 유치원은 지자체가 아닌 교육부 소관이라서 이번 지원 대상에 빠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200만 원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요. 고양시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집중 단속 대상이었던 곳이 있죠. 바로 콜라텍 같은 무도회장, 또 댄스 학원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본인 업종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은 요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하메드 하심 부디 무사해다오. 고양신문 칼럼 필진 중 한 명인 유정길 지혜공유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이번 주 고양신문에 쓰신 칼럼의 제목입니다. 유정길 이사장님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의 긴급 구호와 재건을 위해서 그 NGO 단체 책임자로 카불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칼럼 제목에 나오는 마하메드 하심은 그때 한국의 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했던 아프가니스탄인 통역사였는데, 유정길 이사장님과는 정말 친동생처럼 그렇게 정을 나누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8월에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면서 정말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정길 이사장님은 하심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카불공항 폭탄 테러 사건으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동생 마하메드 하심아 제발 무사해다오 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참혹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이번 칼럼 여러분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산 동구 식사동 들녘에서 농부 최성근 씨가 올해 첫 벼를 생산을 했습니다. 품종은 조생종인 해담쌀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진 왼쪽에 있는 분이 최성근 씨고요. 예, 오른쪽에는 강효희 원당농협 조합장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올해 유난히도 날씨가 좀 변덕스러웠죠. 네, 하지만 부지런한 농부의 정성과 자연의 돌봄으로 다행히 벼들이 아주 잘 자랐다고 합니다. 네, 포트뉴스를 전해주신 박영선 기자님은 추수하는 날 백로와 까치들이 논으로 날아와서 풍년을 축복하듯 하늘을 빙글빙글 날아다녔다라고 쓰셨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모터원이 한가위를 맞아서 마을숲 건강밥상 꾸러미 백상자를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는 나눔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달된 건강밥상 꾸러미는 고향의 이웃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전달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을숲에서 제작했는데요. 제철 로컬푸드 농산물과 반찬, 견과류 등이 골고루 담겼습니다. 캠페인을 후원한 손영호 모터원 대표는 건강밥상 꾸러미를 통해 농민과 기업 그리고 나눔을 함께하는 분까지 모두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